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된 여자애가 이렇게 게으르냐? 이렇게 더럽게 살림해서 이혼당한 거 아니야? 여보,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아픔까지 사랑해준다고 그래서 재혼한 거잖아. 내가 뭐 없는 말 지어서 한 것도 아닌데 뭘 그래? 애 들으니까 그만해. 알았어. 알았다고. 5살짜리 아이를 키우며 집안이 조금만 어질러져 있어도 남편은 제게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어요. 이른 나이에 첫 번째 결혼을 했다가 후회를 하고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재혼을 한다는 게 정말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 남자라면 저의 모든 아픔을 다 덮어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만 하고 결정 내렸었죠. 연애 시절에는 손 하나 꿈쩍도 하지 않을 정도로 오만 가지를 다 해주던 모습이었기에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제 잘못도 큽니다. 오래된 경기도 외곽 아파트지만 40평에 달하는 큰 평수였기에 치워도 늘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 맞아요. 더군다나 아들이 떼쓰는 것도 심하고 장난이 워낙 심한지라 장난감은 물론이고 물건들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는 꼴을 보지 못했었죠. 남편은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는 마치 집안 곳곳을 감시하듯이 기웃거리며 제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바로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신혼 초에는 연애 때와 같이 제게 매우 잘해주었고 세상에 있는 복은 제가 다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행복했었습니다. 가진 게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도 그런 따뜻한 마음 하나하나가 어쩌면 그렇게 좋던지 매일매일 웃음이 떠나질 않았었죠. 그러던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은 우연하게 제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함께 TV를 보다가 좋은 드라이브 장소가 나왔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저기 좋지 않았었냐고 하는 말을 듣고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본인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랑 저기를 갔다고? 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야, 너 딴 놈이랑 갔던 걸 착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너 전 남편이랑 갔었냐? 그 놈이랑 저런 데 싸돌아다니며 뭐 했는데? 뭐라고? 자기야, 당신 왜 그래? 우리 연애할 때 저기 갔었어. 나 분명히 기억해. 나 운전 연습 시켜준다고 자기가 일부러. 됐다. 이래서 사람들이 과거 있는 여자는 안 된다고 하는 거구나.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과거 있는 여자를 내가 왜... 아휴, 그놈이랑 저기서 좋아했냐? 어? 뭐 했냐? 어? 자기야, 아니야.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봐, 제발. 왜 그래?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고 자기가 오해하고 싶은 대로 오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은근히 무슨 말만 하면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 같았죠. 옛날에도 이런 거 먹었어? 그때는 주말에 뭐 했어? 하루 종일 붙어있을 시간 아니야. 뭐? 그런 걸 왜 물어봐? 자기야, 왜 이렇게 쓸데없는 과거에 연연해? 솔직히 자기 이러는 거, 물어보는 거 나 너무 불편하다고. 나쁜 뜻으로 물어본 거 아니야. 아이, 뭐 하고 지냈는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따라해보려고 물어본 거지. 왜 이상하게 생각하고 난리야? 남편의 말에는 뼈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임신한 줄 몰랐더라면 차라리 빨리 이혼이라도 할 것을 그때 이혼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비아냥거림이 시작되고 얼마 후 저는 임신했다는 걸 알았죠. 며칠씩 미열이 있는 것 같았고 몸도 무겁고 컨디션도 영 꽝이더라고요. 다행히 전 남편과의 아이는 없었지만 모든 게 조심스러운 재혼녀라 아이는 늦게 가지고 싶었지만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남편이 제대로 저희의 계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싸우면서 말을 해보니 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서 일부러 아이를 만들 계획을 혼자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진작 이런 사람인 걸 몰랐을까 제 자신이 한심한 순간이었지만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정말 너무나도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외모를 보고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는 부담스러워 거절을 했었죠.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게 다가와줬고 덕분에 저는 마음을 열게 됐어요. 남편을 처음 만난 곳은 직장 근처에 있던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진열된 곳에서 책을 열심히 고르고 있다가 계속해서 같은 장르의 책들을 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고 그게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어요. 그때 저는 남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오히려 연애 자체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도 않았는데 책값을 계산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기 안녕하세요. 저 한명규라고 하고 여기 앞 회사 다녀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까부터 계속 마주쳤는데 앞으로도 계속 마주치고 싶은 마음에 기다려봤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선약이 있어서 이만 가볼게요. 그럼 저기 연락처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진짜 진심으로 또 마주치고 싶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좀 지금 사정이 그래서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만 가볼게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재빨리 그 서점을 빠져나와 버렸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고 남자에 대한 불신,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지라 또다시 그런 길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선한 인상을 가졌던 그 남자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계속 떠올랐지만 이내 마음을 접고 다시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쯤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퇴근 후에 지하철역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 서점에서 만난 그 남자가 제 앞에 딱 서 있지 뭡니까? 이제야 찾았네요. 이 근처 직장 다니는 거 맞구나. 저 기억하시죠? 혹시 모르는 척 하시는 건 아니겠죠? 어머, 깜짝이야. 여긴 어떻게? 저 사실 그쪽 찾아 헤맸어요. 그 서점에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 대부분 이 근처 직장에 다니고 있는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지하철역 부근에 있으면 한번 마주치지 않을까 해서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운명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 남자는 진심을 다해서 제게 말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의 눈빛에 저는 그만 마음이 흔들리고 말았어요. 저를 이렇게 좋게 봐준 게 감사하고 고마워서 차를 한 잔 마시러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그 남자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괜찮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위, 연봉도 높았고 살고 있는 동네도 학군이 좋은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말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어 보였고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은 단 1%도 들지 않았죠. 여태껏 운명적인 사랑 같은 것은 믿어본 적도 없지만 저를 마주치고 난 후 그런 느낌이 확 들었다고 했어요. 이래서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다들 하는 것 같다고 하면서 제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의 유머도 겸비했고 스포츠나 재테크에 관한 지식도 상당한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대화가 참 잘 통한다는 느낌도 받았답니다. 제 상황상 남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 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그 근처 제 직장을 알려주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까지 교환하며 그날의 만남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가니 동생이 제 얼굴 표정만 보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묻더군요. 제 입이 귀에 걸렸다고 하면서 말이죠. 고민 끝에 동생에게 그날의 일을 다 털어놓고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는데 동생은 오히려 이런저를 바보 같다고 말했습니다. 언니, 세상에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이혼하는 사람도 많아.
언니 이혼한 게 무슨 범죄 저지른 것처럼 큰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것만 계속 생각해? 별것도 아니라니까. 난 그래도 또 실패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할 생각을 왜 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해. 편하게. 그리고 지금은 마음껏 즐기라고. 인생 한 번뿐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거야?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 아니면 마는 거지. 그 사람이 내 과거 알면 나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아유, 이 답답아. 그러니까 그냥 확 까놓고 말해보고 싫다고 하면 관두고 괜찮다고 하면 만나라고. 이 답답이 착해 빠져가지고. 동생의 말을 들으니 저도 조금의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앞으로 몇 년간은 남자를 만나지 말자고 다짐했었는데 그날 이후 제 생각은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그 남자의 지속된 연락을 저도 더 이상은 피하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이 오는 그 남자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재미있는 일상 얘기까지 전화와 문자로 나누었고 평일 저녁 퇴근 후 그 서점으로 가서 데이트도 즐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제 과거가 걸렸고 항상 얘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후로도 몇 번의 만남이 지속됐고 그 남자는 제게 점점 더 빠져들게 되는 듯 보였습니다. 연락하는 횟수도 걷잡을 수 없이 많아졌고 매일 저를 퇴근길에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해서 집 근처 지하철역까지 그 남자의 차를 타고 갔었죠. 그 나이 때에 몰고 다니는 자동차 치고는 꽤 좋은 편이었고 항상 잘 정돈된 양복과 셔츠, 센스 있는 타이 컬러는 그 사람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어요. 제가 과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동생은 제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 쉽게 말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라고 하더군요. 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데 괜히 말해서 저의 이미지만 안 좋게 보이지 말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동생의 말대로 말하지 않고 계속 참아보았지만 저도 성격상 도저히 그렇게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결국 그 남자와 처음으로 입맞춤을 하던 날 저는 저의 지난 날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나 사실은 고백할 게 있어. 나 전 남편이 있어.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혼은 한 거니까. 이혼? 아이, 정말? 자기같이 착한 사람이 얼마나 못난 놈을 만났으면 아유, 많이 힘들었겠다. 아무렇지 않아? 내가 이혼녀라는 걸 알고도 아무렇지 않은 거냐고. 요새 이혼한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그런 걸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아니,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충분히 다 이해해. 이해하고 말고. 왜 헤어졌는지, 결혼 생활은 얼마나 됐는지 안 궁금해? 왜 하나도 안 물어봐? 알아서 뭐하게. 그런 거 알면 괜히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서로 안 좋아. 나 그런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지란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알았지? 그래주면 나야 고마운데 괜찮겠어? 내가 미안해서. 그 남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저를 오히려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죠. 살면서 남한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결혼 생활은 했었지만 그땐 제가 너무 어렸고 대학교 때부터 워낙 오래 만난 친구 사이라서 어쩌면 너무나도 철없이 선택한 일이었기에 차마 그런 느낌까지 받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 남자에게 저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앞으로 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이 남자 하나만 보고 헤쳐나가자고 말이죠.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고 이 남자를 위해서 저도 뭔가를 해주고 싶어 안 하던 도시락도 싸고 별의 별짓을 다 했었습니다. 주말이면 남친과 놀러를 가려고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는데 그 모습을 본 가족들이 한편으로는 걱정을 하기도 했어요. 특히나 아빠는 저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남친이 어떤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여쭤보시기도 하셨죠.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나도 너무 좋긴 하다만 그래도 남자라는 동물은 쉽게 여자의 지난 일을 잊지 못하는 법이거든. 아이 더군다나 그 집 부모는 이 사실 모르고 계신다면서. 응, 아빠. 그래도 남자친구가 다 이해한다고 했고, 또 부모님도 오픈마인드라고 하시니까 난 그냥 그 말만 믿고 따라가려고 해요. 아빠는 그래도 걱정이 되네. 아이 우리 딸이 어디 가서든 예쁨을 받으면 좋지만 아이 그래도 혹시나 그 집 부모들이 그 사실을 알고 반대할 수도 있고 또 박군이 너랑 다투거나 할 때 아이 괜히 네 과거 얘기할까 봐 걱정도 되고 에휴 부모 마음은 다 이럴 거다. 아빠, 걱정하지 마. 이 사람 정말 착하고 나를 누구보다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나 지금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예감이 정말 좋다니까. 아빠, 걱정시켜드려서 미안해. 아빠의 걱정은 뒤로 한 채 저는 남자친구와 신나게 연애를 즐겼습니다. 회사가 가깝다 보니 점심시간에도 자주 만났고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는 아주 가끔씩 회사에서 야근과 회의를 해서 연락이 잘 안 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라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외적으로 남친이 제게 해주는 것이 상당히 많았었으니까 말이죠. 남친과의 행복한 연애가 1년이 조금 지난 후에 제 여동생과 함께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여동생은 저와 성격이 반대로 굉장히 괄괄하고 앞뒤 재지 않고 화끈하게 행동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제가 하도 남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전혀 어색함 없이 남친을 대하는 여동생이 참 씩씩하다는 생각도 들었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하는 모습이 저보다도 언니 같아 보였을 정도니까요. 특히나 얘기하기 힘든 부분도 서슴지 않고 말을 꺼냈었는데 그중에는 저의 지난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 언니 있잖아요. 완전히 얌전한 고양이과예요. 착해 빠져가지고 남자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다 질질 끌려다니고. 아유, 바보. 저 같으면 절대 그때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언니가 좀 많이 착하긴 하죠. 착하고 예쁘고 성격도 좋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은 거 아닐까요? 어머나, 여기서 언니 편 드는 거예요? 우리 언니가 잘나긴 했죠. 거절을 못해서 그렇지. 옛날 형부도 성격은 참 좋았어요. 언니랑 대학교 1학년 때부터 5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 저도 진짜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진짜 다 괜찮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깝기도 하고. 5년이요? 아이, 결혼 생활이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짧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오래 만났어요? 얼마나 잘생기고 성격이 좋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 너무 궁금하네. 못 들었어요? 아주 둘이 죽고 못 살았어요. 그 형부 군대 갔을 때 울고불고 면회 간다고 하고 아마 지금도 집에 그때 쓴 편지랑 사진들이 수두룩할걸요? 여동생과 남친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계속 대화의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여동생을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것마저 우스갯소리로 넘기면서 계속해서 더 말을 하더군요. 그렇게 술자리가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친은 이상하게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뭔가 차가운 행동이 느껴졌고 저는 그게 계속 신경이 쓰여서 그날 밤 잠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날 동생에게 이 말을 했는데 동생은 제가 너무 속 좁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죠. 언니는 이게 문제야. 사람이 왜 이렇게 속이 좁고 옹졸하냐? 제발 쓸데없는 생각하지도 말라고. 만약에 진짜 언니 말대로 그것 때문에 그 오빠가 삐진 것 같으면 진짜 사람도 아니다. 당장 헤어져야지.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다가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말을 너무 쓸데없이 많이 한 거야. 알았어? 언니, 아닌 놈은 애초에 잘라버리는 게 괜찮아.
만약에 어제 그런 농담, 그런 걸로 삐진 거면 진짜 당장에 헤어져. 알았어? 여동생의 말을 듣고 남친의 행동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정말 삐진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연락도 하지 않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단답형으로만 문자가 왔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퇴근 후 급한 회의가 잡혔다고 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차마 이 얘기를 여동생에게는 하지 못한 채 그저 속으로 혼자만 끙끙 앓았어요. 괜히 얘기하면 또 헤어져라 어째라 할 게 뻔하니까요. 남친은 그날 이후로도 한동안 계속 제게 차갑게 대했고 뭔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여 있던 저는 남친에게 조심스럽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친에게 제 지난 과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오래 연애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결혼했었어. 뱃속에 아이가 생겼었거든. 근데 결혼하고 아이가 유산됐고 그걸로 우리 둘이 아주 많이 힘들었어. 서로 탓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서로에게 지쳐서 이혼했던 거야.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괜찮다고 해서 말을 못했었네. 난 그렇게 오래 연애하고 그런 줄은 몰랐지.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자기 동생이 그날 하도 친한 형부 자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했었나 봐. 미안해 자기야. 다 지난 일인데 내가 또 괜히 심술 부렸네. 아니야, 미안하긴. 다 내가 했던 일인데 뭘. 그나저나 자기 부모님은 내 과거 모르시지? 아이 모르시지. 괜히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 굉장히 오픈마인드셔. 그런 거 아마 나중에 알게 되셔도 전혀 상관없다 하실 거야. 나 어렸을 때 외국에도 살아서 완전 미국 마인드라니까. 그래도 자기랑 연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아무리 오픈마인드라고 하셔도 자기 자식이랑 연애하는 건데 어떻게 다 괜찮으시다고 하겠어. 내가 너무 죄송해서. 남친과 저는 그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풀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이 끝내 자기 부모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은 해결되지 않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계속 남아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남친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해외로 단기 연수를 다녀오는데 결혼 약속을 하고 떠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마음이 계속 불안해서 집중을 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2년을 넘게 사귀어 가면서 저 하나밖에 모르는 이 남자를 저는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해외 연수를 다녀온 후에 날짜를 잡아 결혼을 하자고 했고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셨지만 워낙에 제가 한 번의 이혼으로 많이 신중해진 걸 아셔서 반대를 하진 않으셨죠. 그렇게 남친은 6개월의 해외 연수를 떠났고 저는 홀로 심심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영상 통화를 해오던 남친이었지만 제가 가끔 전화를 걸 때면 연결이 되지 않은 적이 많더군요. 그래도 뭐 시차도 다르고 서로 상황이 있으니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어쩔 때는 수화기 너머로 여자 용품들이 보이기도 했었어요. 항상 남친과 영상 통화를 했었는지라 남친의 집 내부도 볼 수 있었는데 여자 화장품들이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언뜻 본 것 같았죠. 남자친구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고 그때 잠시 전화는 끊겨졌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려온 전화에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탁자를 보여주면서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 혹시 나 의심하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나는 자기 과거까지 다 보듬어줬는데 정말 이럴 거야? 나 완전 서운해. 아니야, 의심은 무슨 의심. 내가 자기를 왜 의심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어? 지나치게 화를 내는 남친을 진정시키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저는 우연히 제 전 남편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회사 앞 서점을 들렸는데 글쎄 그곳에 전 남편이 있는 거예요. 전 남편은 저와 좋아하는 음악, 책, 음식들이 매우 비슷했었기에 이 서점 부근에서 식사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전 남편도 그걸 기억하고 이 서점에 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이혼을 하면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요. 처음에는 죽이고 싶도록 정말 미웠다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가끔 그립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과의 오랜 시간을 가끔은 그리워했고 후회도 했었는데 그래도 몇 년 만에 다시 마주치자 솔직히 조금 반가운 마음도 있더군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 전 남편과 저녁 식사를 했고 작은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주 가끔씩 제게 연락을 해오긴 했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 생신이나 전 남편을 아주 예뻐하던 저희 할머니 생신 때 말이죠. 그냥 서로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안부를 물어서 단답형으로 대답만 해주고 말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을 무렵 남친이 해외 연수에서 돌아왔고 저희는 약속대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의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제 생각대로 정말 좋은 아파트에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더군요. 부모님의 인상도 너무 좋으셨고 특히 남친의 아버님은 중소기업의 대표님으로 계시다가 얼마 전 은퇴를 하시고 제2의 꿈인 작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다행히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인정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저의 과거에 대해서는 무덤까지 비밀로 갖고 가자고 하는 남친의 말이 너무 부담스럽고 죄스럽긴 했지만 저도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남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당장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저 꾹 입을 닫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이건 거의 사기 수준이라며 저와 남친을 질책하셨지만 나중에 결혼을 해서 얘기해도 된다는 남친의 설득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되어버렸지 뭐예요. 결혼식을 하는 날 화장실에서 저희 친척분들이 속닥거리는 얘기를 남친 친척분들이 듣게 됐고 결국 이 이야기가 시부모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와 남편에게 묻지도 않으셨나 봐요.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너무 좋아서 결혼식이 끝나고 해외로 2주간이나 신혼여행을 즐기다 왔는데 다녀와 보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뭔가 좋지만은 않으셨습니다. 그래, 신혼여행은 즐거웠니? 나도 예전에 거기 여행 갔을 때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는데. 네, 어머님, 너무 좋았어요.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게 완벽했어요. 다행이다. 니들이 좋았다니 나도 기분 좋네. 그나저나 내가 결혼식이 끝나고 당숙한테 좀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서 말이다. 혹시 너 뭐 나한테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지? 네 과거에 뭐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 숨기긴 뭘 숨겨. 뭐 감옥이라도 갔다 왔을까 봐. 이 사람 아주 멀쩡한 사람이야. 아이, 너무 착해서 탈인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 이 엄마도 알지. 알다마다. 착하고 다소곳하고 얼굴도 예쁘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내 며느리 아니겠니? 그래, 당숙이 뭘 잘못 듣고 그런 걸 거야. 아주 내가 입에 담기도 싫다. 어디 조신한 아가씨한테 한번 갔다 왔느니 어쨌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미안하다 아가야.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들은 얘기라며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라서 제대로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시어머니 말을 딱 잘라서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무거운 마음이 들어서 며칠 동안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친정 식구들은 한창 좋을 신혼 때 왜 그러느냐면서 의아해 하셨지만 차마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나 들킬까 시어머니에게 전화나 문자만 와도 마음이 덜컹덜컹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괴로웠었습니다.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너무나도 만족스러웠어요. 꽤 좋은 신혼집에 살다 보니 친구들도 모두 부러워했고 시집 잘 갔다면서 회사 사람들도 모두 부러워했죠. 남편도 너무나 잘해주었고 이 행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조금 늦게 갖고 싶어서 남편과 계획을 해서 피임을 하며 지냈고 아이가 생기면 못할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매일 집에 붙어 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우연히 남편이 제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제가 전 남편을 우연히 마주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웠어야 했는데 제가 차마 지우지 못한 문자를 남편이 보게 된 것이었죠.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고 쓰여있던 전 남편의 문자를 보게 된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고 평소보다 2배 이상이나 되는 양의 술을 마시고는 집안을 크게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놈을 다시 만나? 야,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해외 연수를 간 사이에 그런 짓을 해? 야, 당신 무서운 사람이네. 처제 말대로 당신이라는 여자 진짜 얌전한 고양이과야. 부뚜막에 올라서 별짓을 다 했네. 여보, 그거 정말 오해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정말 아주 우연히 서점에서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것 뿐이야.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거 알고 그거 물어본 것밖에 없다고. 봐봐, 문자 내용 그게 전부야. 이제 연락도 안 하잖아. 제 말에도 남편은 계속 자신의 생각만 고집했고 결국 그릇과 컵을 10개 이상 깨버린 후에서야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태연하게 물어보던 남편의 모습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었어요. 혼자 광분해서 그릇과 주방 용품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제게 모욕적인 욕설도 했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멀쩡한 표정을 지었죠. 그때 뭔가 알았어야 했는데 저는 죄책감에 휩싸여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후로 제게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제가 피곤하고 힘들다고 한 날에도 제게 상의 한마디 없이 저희의 계획을 무산시켜 버렸던 것이죠. 2년 후쯤에나 가지려고 했던 아이는 그렇게 신혼 초에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생겨버렸고 남편은 제게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히고 나서 새로운 직원을 뽑고 인수인계를 하는 기간 내내 남편은 하루 종일 저를 감시하는 듯 했어요. 제 핸드폰에 몰래 위치 추적 어플까지 설치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했고 친한 회사 언니와 퇴근 후에 근처 식당이라도 갈 때는 그 식당으로 나타나기까지 했었습니다. 의처증처럼 저를 감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일삼았는데 나중에는 시모에게 제가 남자가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말까지도 했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얘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 그런 말까지 들으시니 얼마나 제가 믿겠습니까? 저는 그 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일들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도 제게 전화만 오면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일부러 식구들 다 같이 있는 곳에서 받으라고 하고 누군지 왜 전화했는지 상세하게 읊으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외출이라도 하는 날에는 위치 추적 어플을 확인해서 남편이 그 자리에 나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회사 선배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남자도 있었는데 대놓고 제 전 남편이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결혼 생활을 할수록 남편은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점점 더 행동이 과격해졌고 또 점점 더 행동이 집착으로 변했습니다. 친정에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고 임신 기간 내내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순간순간 물어보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그놈한테 연락 안 왔디? 아이, 그 자식 내가 한번 낯짝을 봐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여보.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해? 연락하고 지내지 않는다고 했잖아. 정말이지 왜 그래?
아니, 당신이 과거가 있으니까 내가 이러지. 내가 쓸데없이 왜 의심을 하겠어? 당신이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뱃속의 아이는 확실하겠지? 조심해라. 우리 엄마가 안 그래도 요즘 너 하는 짓 잘 살피고 있으니까. 뭐? 뱃속의 아이가 어쩌고 저째?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신 지금 나 의심해? 뱃속의 애기한테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이거 당신 계획이잖아. 당신이 혼자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악이라고. 의심이라는 것도 아무나한테나 하는 게 아니야. 뭔가가 구린 뒷배경이 있는 사람한테나 하는 거지. 남편의 어이없는 발언에 정말 많은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퇴사 후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든 남편의 마음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해놓고 남편의 퇴근 시간만을 기다렸으며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예쁜 옷을 입고 남편에게 잘 보이려 무진장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남편은 저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히려 더 밖으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황당했던 것은 퇴근 후 몇 시간씩 늦게 들어오는 자신은 떳떳하고 제가 오후나 저녁 때 외출을 하면 그건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남편은 아마 제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며 간섭했고 그에 못지않게 심호도 남편을 도왔습니다. 시시때때로 전화를 걸었고 어쩔 때는 저녁에 영상통화를 걸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고 예쁜 공주님을 품에 안았죠. 남편과 시댁에서는 든든한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조금 서운해하는 기색을 내비치셨지만 고생했다며 제게 거금 1,000만 원을 주시는 시아버님 때문에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시댁에서 시아버님은 가장 인격적으로 제대로 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저를 믿지 못했어요. 하루는 제 여동생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제 전남편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딸이 제 전남편을 닮았는지 자신의 눈으로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이번에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여동생도 화가 나서 저희 집에 찾아왔고 남편을 향해 마구 소리를 질렀어요. 형부, 남자가 쪼잔하게 이게 뭐야? 형부 지금 우리 언니 의심하는 거야? 뭐가 어째? 아이가 그 남자를 닮았는지 확인한다고 사진 보내달라고? 다 덮어준다며. 언니 지난 과거 다 덮어주고 새 출발하자고 꼬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난리야? 남자로서 부끄럽지도 않냐? 와, 나 진짜 무식하게 목소리만 커가지고. 야, 솔직히 니네가 짜고 그러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 언니가 그렇게 밖에서 전 남편을 만나고 다녔으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처음부터 이랬어? 이랬냐고! 그리고 애 얼굴을 좀 봐라. 어디 나 하나 닮은 구석이나 있냐? 니 눈 똑바로 달렸으면 쳐다보라고 좀. 여보, 정말 왜 그래? 애가 듣겠어. 아무리 어린아이지만 자신의 아빠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다 알 수도 있다고. 정말 부끄러운지 알아, 아빠로서. 부끄러워?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돼? 너만큼 부끄러울까? 겉으로는 착한 척 숨기고 있으면서 뒤로 무슨 짓을 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형부 정말 못된 사람이다. 정말 못됐어. 내가 정말 이렇게 쪼잔한 남자를 형부로 만났다는 게 창피하고 싫다. 정말 후회스럽다. 우리 언니 어디 하나 부족함 없는 사람이야. 이혼한 거? 솔직히 우리도 마음먹고 속이려면 속였어.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만 올리고 살았으니까 증거도 없잖아. 하도 착해 빠진 우리 언니가 말한 건데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이딴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나 절대 형부 같은 남자 안 만날 거야. 여동생은 아주 화가 단단히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고 그 길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더군요. 정말 제 걱정대로 2번 다시 남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현명한 길이었는지 후회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남편의 행동도 의심스러웠던 적이 아주 많았어요. 연애 시절부터 가끔씩 저녁이나 주말에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외 연수를 갔을 시절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제 과거가 있어서 그런 것들 일일이 따지지 않고 넘어갔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사람인 줄은 정말 몰랐던 제 자신이 한심스러울 정도로 마음이 많이 불편한 채로 살아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단기 출장을 다녀온다고 했는데 남편의 차가 버젓이 집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던 것이었죠. 워낙에 젊은 시절부터 자동차만 타고 다닌 사람이라 절대로 차를 놓고 갈 리가 없는데 뭔가 수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남편의 잠겨져 있는 자동차 문을 열 수가 있었고 그 안에서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블랙박스 안에는 낯선 여성과 나눈 이야기들이 가득했는데 아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 결혼한 유부녀인 것 같았습니다. 회사 얘기도 하고 저희 어머님 얘기도 했었는데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와 남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군요.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온몸이 벌벌 떨렸고 저는 얼른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저기 우리 집에 좀 와주라. 와서 얘기해. 나 지금 너무 무섭고 떨려서. 언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는 거야? 울지 말고 차분하게 얘기 좀 해봐.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딱 기다려 언니. 여동생은 정말 순식간에 저희 집으로 왔고 저는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제가 의심을 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말을 해주었어요. 여동생은 모든 내용을 듣더니 아마도 같은 회사의 유부녀이고 남편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일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저희 시어머니 얘기도 한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시댁과 인연이 있는 사람일 거라는 얘기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다 알아볼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참을 수 없어서 저는 남편에게 당장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떻게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이러고도 사람이니?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있어? 남편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즉시 시어머니에게 저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에게 당장 전화가 와서는 제게 폭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앙큼한 년,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모독해? 너 과거 있는 년이라며? 이 더러운 걸레 같은 것, 얌전하게 착해 빠진 표정을 하고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니? 이거 엄연히 사기야, 사기.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사기죄로 당장 고소할 거야. 이게 어디서? 어머님, 그게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이가 비밀로 하자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리 우리 아들이 그랬기로써니 네가 감히 어떻게 우리 집안을 속여먹니?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야? 네가 낳은 애는 우리 아들 씨가 맡긴 한 거니? 아주 이 앙큼한 것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하나라도. 어머님, 오래전 일이에요.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어머님. 도대체 너라는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건지 내가 니네 부모 좀 만나봐야겠다. 아주 우리 집안을 기만하고 딱 속이고 딸년을 시집 보내다니 아이고 내가 아주 제명에 못 산다 못 살아. 시어머니는 저와의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저희 친정집으로 가신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긴 했지만 설마 하니 진짜 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후 친정집이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찾아와서 제 방이 어디냐고 묻더니 책상부터 옷장까지 샅샅이 뒤지셨다고 하셨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지난 앨범을 뒤져서 오래된 제 사진을 발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대학교 시절에 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남친이던 전 남편과 찍은 사진도 있던 모양이에요. 지난 결혼 때 사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버리고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오래된 사진들 몇 개가 남아 있었나 봅니다. 여동생은 바로 제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와 시이모님이 이런 짓을 벌이고 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시어머니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고 했어요. 언니, 진짜 언니 시댁 사람들 어떻게 다 하나같이 이 모양이야? 자기 자식 불륜 저지르고 다니는 꼴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그래? 언니 가만 있을 거야? 이대로 가만 있을 거냐고. 그 인간들 아주 부셔버려야지. 내가 엄마 아빠 쓰러질까 봐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솔직히 언니보다 더 나쁜 건 형부 아니냐고. 내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형부 불륜 다 알아냈어. 회사에 누군지도 알아냈고. 그만해. 제발 그만해. 나 어떻게든 당분간은 참을 거야. 우리 정민이 생각해서 그러면 안 돼. 나 우리 정민이 아빠 없는 아이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어떻게 내 딸을 그렇게 만드니? 그만하자. 우리 덮고 살자. 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빌 거야. 어쨌든 내가 잘못한 거잖아. 언니는 우리 엄마 아빠가 불쌍하지도 않냐? 언니 또 이혼할까 봐 그것만 겁나? 형부, 언니 평생 과거로 들먹이면서 못 살게 굴 텐데 그거 어떻게 참고 살려고 그래? 이제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까지 그럴 텐데. 언니 잘 생각해. 절대로 앞으로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정민이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여동생의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울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돌아왔고 뒤이어 시어머니와 시이모님까지 집으로 왔어요. 어찌나 기가 막힌지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딸의 칫솔부터 찾으셨죠. 네 딸 칫솔 어디 있냐? 우리 아들 칫솔이랑 같이 내놔라. 내가 당장에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야겠으니까. 이 더러운 것.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죄송해요. 너무 죄송한데 이건 아니에요, 어머님. 너 이거 놔라. 이 사진 좀 봐라. 너 네 전 남편이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아직도 친정집에 보관하고 있던데 이걸 보고도 내가 믿기를 바라는 거니? 네가 전 남편 잊지 못해서 다시 만나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불쌍한 내 아들. 아이고, 불쌍하다. 어머님, 저희 집에 가셔서 왜 뒤지세요?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바로 제 뺨을 향해서 손바닥이 날라왔죠. 철썩하는 소리와 함께 제 얼굴은 옆으로 반쯤 돌아갔고 얼얼한 기운을 느끼기도 전에 또다시 한 대가 더 날아왔어요. 이 더러운 게 어딜 함부로 입을 놀려? 집을 왜 뒤져? 이게 지금 우리를 도둑 취급하는 거니? 너 같은 건 더 맞아도 싸. 그렇지, 엄마. 잘했어. 아주 인연은 맞아도 싸지. 엄마, 더 때려. 시어머니는 연이어 제게 뺨을 날렸고 옆에 있던 시이모님도 합세해서 제 뺨을 때리셨어요. 결국 순식간에 10대를 양쪽으로 맞은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 다음에 날아오는 시어머니의 손목을 확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님은 뭘 잘했다고? 어머님 아들은 뭘 잘했다고 절 때려요? 뭐? 뭐가 어째? 감히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려? 이게 정말 돌았나? 어머님 아들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어머님이 잘 아실 텐데요. 여보, 당신 회사에 있는 그 박 팀장. 당신이랑 아주 오래전부터 연인 관계 맞지? 어머님도 아시는 분이죠? 제가 무슨 바보 천치인 줄 아세요? 아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려? 나는 차라리 오래전에 이혼이라도 했지. 너는 뭐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너 그년이랑 같이 해외 연수 가서 살았던 거 나 다 알아. 네 차 블랙박스에 아주 고스란히 다 녹화돼 있더라. 이 더러운 인간아. 내가 우리 딸 봐서 어떻게든 좀 참고 살라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이냐? 저는 얼른 제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와달라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순간 분위기는 정적이 흘렀고 시어머니와 시이모님 그리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며 딱 잡아 떼더군요. 아이고, 이게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지 서방을 끌어들여? 어딜 감히 우리 순진한 아들한테 그딴 소리를 해? 세상 사람들이 다 너같이 더러운 줄 아니?
그래요? 그럼 제가 아버님한테도 여쭤볼게요. 아버님은 합리적인 분이시니까 제가 증거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죠. 게다가 어머님도 같이 아들 불륜을 동조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 회사 사람들한테도 좀 물어볼까요? 아니, 이 되바라진 년 좀 보게나.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뭘 잘했다고 그래? 과거 있는 이 더러운 게? 실갱이를 하는 동안 여동생이 집으로 도착했고 제 이야기에 증인이 되어주었어요. 저와 달리 괴팍한 여동생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눈물이 나오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차마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도 못하고 있었는데 구세주같이 여동생이 등장했습니다. 여동생은 저의 빨개진 볼을 쳐다보더니 바로 제 얼굴을 사진 찍었어요. 뭐야? 때렸어? 언니, 이 아줌마들이 언니 때렸냐고. 이거 완전 폭행이네. 어디서 사람을 때려. 이거 다 증거로 넘길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돈 좀 있는 척, 배운 척 하면서 어디서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해? 짐승들이 따로 없네. 뭐 짐승? 이게 정말 어디서 무식한 게 와서는? 그래, 나 무식하다. 아무리 무식해도 결혼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쯤은 안다. 어쩔래?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동조해? 참나 기가 막혀서는. 직장 선배니까 좋은 관계 계속 유지하라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오늘 무식한 나한테 한번 다들 작살나 볼래? 여동생은 곧바로 부엌으로 가서 냄비와 그릇들을 꺼내서 바닥으로 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경찰에 신고도 했죠. 저는 동생이 하라는 대로 바로 시아버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모든 사실을 다 말해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는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고 결국 경찰과 시댁 식구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버럭 화를 내시면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장에 따라 나와. 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얼른. 당장 안 나와. 차분하고 조용하신 시아버지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지라 저는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이어서 시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에미야.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 나머지는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애기부터 잘 챙겨라.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말씀 못 드렸어요. 제 과거에 대해서. 시아버지는 그 길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이모님까지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고 경찰도 돌아갔으며 저와 여동생 그리고 잠에서 깨어 울고 있는 제 딸만이 남아있었어요. 동생은 제게 이대로 가만히 바보같이 있지 말자고 얘기했고 저를 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다 얘기를 할 것이고 바로 위자료를 받고 상간녀 소송까지 하며 이혼을 하라고 했죠. 아이 때문에 여태까지 남편의 의심도 참아가면서 노력했던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팍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마도 저 역시 앞으로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가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또다시 이혼녀가 되고 싶지는 않았으나 이렇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결국 저는 여동생의 말대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남편의 상간녀도 마주쳤는데 발뺌을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나왔는지라 제가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이 힘들었어요. 여동생은 남편의 회사에서 난장판을 벌여서 관리인으로 인해 쫓겨났지만 회사 사람들 모두가 남편과 불륜녀에 대해 알게 되어 버린 것이 오히려 더 속이 시원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언니, 나 정말 속이 너무나 뻥 뚫린 것 같아서 기분 최고야. 내가 만약 그렇게 안 했어 봐. 그것들 아직도 회사에서 속닥거리면서 활개치고 다닐걸? 뭐 그따위 것들이 다 있어. 난장판을 버려놔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니까 이제 뭐 개망신 당할 일만 남았지. 상간녀 위자료 소송도 회사로 보낼 거니까 두고 봐 아주. 그래, 네 덕분에 나도 기분이 뻥 뚫렸다. 너 없었으면 내가 혼자 뭘 할 수 있었을까? 괴팍한 줄만 알았더니 이게 또 이럴 때는 도움이 되네. 언니 웃었어? 지금 웃은 거 맞지?
그래, 웃자 웃어. 우리 앞으로 일만 생각하고 웃으면서 화이팅 하자고. 그래야 우리 정민이도 씩씩하게 잘 자라지. 언니 죄 없어. 아무 잘못 없다고. 여동생의 응원에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나아진 듯 했어요. 이혼의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잘못한 것이 없다면서 너무나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륜에 대한 부분을 발뺌했고 오히려 제가 전 남편을 만나고 다녔다고 억지를 부렸어요. 또한 아이에 대한 부분도 의심스럽다고 하길래 아이와 남편의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라는 검사 결과지를 보고도 억지를 부리며 제게 쌍욕을 하던 그 모자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결국 저와 남편은 장렬하게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이 모든 잘못을 부인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서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상간녀까지 합세해서 제게 욕설을 퍼붓고 폭언을 하는 바람에 일이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명예훼손을 했다면서 저를 고소까지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 그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어요. 아주 힘겹게 이혼이 마무리되던 그날 남편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너같이 과거 있는 더러운 년들이 감히 나한테 이혼 소송을 해? 내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우리 엄마 너 가만히 안 둔대. 우리 집안을 기만했다고 절대로 가만히 안 둔대. 네가 다 자초한 일이야. 잘 생각해봐. 괜찮다고 네가 다 비밀로 하자고 했고 그래서 계속 숨긴 거 아니야? 가만히 안 두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 난 앞으로 내 아이와 행복하게 살 궁리만 할 거니까. 아빠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 뭐? 부끄럽긴 너보다 부끄럽겠냐? 치는 뭐가 잘났다고? 적어도 지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고 의처증으로 마누라 의심하는 너보단 낫다. 위자료나 기한 안에 보내. 네 그 잘나신 애인한테도 꼭 전해주고. 양육비 제대로 안 보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아빠로서 그것만큼은 꼭 제대로 해라.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재탄만 하던 남편과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두 번째 저의 결혼 생활이 마무리가 되는 순간이네요. 두 번이나 이혼을 하고 나니 뭔가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2개나 붙은 저를 보고 누가 좋아할까 싶더라고요. 진짜 많이 힘들었고 부모님을 뵐 면목도 없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만을 바라보며 웃고 무한 애정을 주는 딸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한 법이니까요. 누가 뭐래도 이 아이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고 싶었죠. 그 후로 저는 아이에게 좀 더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저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개업했고 아이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을 쓰고 최대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여동생과 엄마도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진짜 가족이 따뜻함도 느끼고 있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가끔 꿈속에서 두 번째 남편이 저를 향해 추궁하는 모습을 보아요. 전 남편을 만났느니 안 만났느니 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마치 현실인 듯 놀라 잠에서 깰 때도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한참은 더 지나야 저도 가슴 아픈 기억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다시 제가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제 여동생 말대로 그런 걱정쯤은 집어치우고 그냥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한 걸음씩 달려나가고 있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